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충북대학교 거기 도시공학과에 이제 다시 겸임교수로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프로필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시재생에서 이 주민조직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리고 어느 것이 조금 더 이상적이냐,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 부분 파트에 대해서 아주 몇 가지 간단한 키워드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늘 보니까 여기 그 지도 교수님으로 오신 분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가되 제가 조금 고민했었던 사항 위주로만 여기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선정이 돼서 이제 사업을 막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일부는 또 사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끌어나가야 되는 팀들도 있고. 가경동에서 어디서 오셨죠? 가경동이 어디 계시죠? 여기 많이 오셨네요. 가경동은 지금 우리 도시재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내용하고는 뭐 내용은 뭐 비슷할 수 있지만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금 당장 받기는 좀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그래도 주민들께서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료가 모든 동네, 모든 지역에 명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관련 조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도시재생이니까 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행정 관련한 거버넌스 또는 조직, 그리고 주민 조직,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뭐 주민 거버넌스, 주민 협의체, 일반 협의체, 협동조합, 엄청나게 종류가 많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좀 명확하게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행정 관련 그 전체적인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조를 국토교통부에서 초기에 샘플 형태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토교통부라고 하는 곳에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이라는 게 최고 상위의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도시재생지원기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허그라고 하는 곳에서 이 지원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재생센터, 우리한테는 충청북도지역, 충청북도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여기에 있는 청주시 기초단위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뭐가 있죠? 현장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에는 보면 또 지역 주민조직이 있을 수가 있고, 기존의 기관단체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안에 생겨나는 협동조합이 그 안에 또 있을 수가 있죠. 큰 틀에서 우리가 조직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행정 관련해서 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첫 번째가 도시재생 추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전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좀 유지를 도시재생 추진단을 해왔던 게 아마 청주시일 겁니다. 지금 이제 도시재생 과로, 하나의 과로 있지만 원래 한 3년 전까지는 청주시가 도시재생 추진단이 있었죠. 물론 여기 특별법에 나와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이 추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국토교통부나 법에서 왜 그러면 청주시 안에 그냥 과만 있으면 되는데 추진단이라고 만들어서 그 단 밑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과,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계획, 주택건축 이런 과들이 왜 이 안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의 단으로 만들어서 도시재생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실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여러분들 사업을 해야 되는 우리 동네 살리기 금천동 같은 경우도 보면 각각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떤 거는 재생과지만 어떤 거는 문화복지고요. 어떤 거는 주택이고요. 어떤 거는 교통이기 때문에 유사한 과들을 여기 안에서 다 하면 사업 진행이 훨씬 더 원활하고 쉬우니까 이 추진단을 만들어라 라고 국토부에서 원래는 했었죠. 근데 뭐 잘 안 됐죠. 자, 두 번째로는 행정협의회입니다. 방금 얘기했었던 거는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청주시의 무슨 도시주택국 그리고 여기에 도시재생국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국 단위 형태로 만들라는 건데 이 행정협의회는 건수가 있을 때 필요할 때마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조직을 만들어라 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한 10년 정도 돼갑니다. 여기 계신 분,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같이 그 일을 겪은 사항인데요.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기획을 막 했어요. 거기에 컨셉은 뭐였냐면 신도시가 이렇게 있고요. 구도심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10,000평이나 되는 큰 땅이 있어요. 3만 평. 그 3만 평이나 되는 땅이 뭐냐면 폐철도 부지예요. 예전에는 기차가 다녔는데 기차가 다니지 않고 단순히 철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철로 주변까지 해서 그냥 숲처럼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땅이에요. 이 구도심을 당연히 활성화시키려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의 컨셉은 저쪽 신도시 사람들이 자꾸 편하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돈도 쓰고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 게 컨셉인데 저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막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여기에 공원을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게끔 만들고 인도도 다시 설치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활성화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하려고 보름도 안 남았어요. 그랬는데 도로과 있죠. 도로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야, 거기다가 공원 계획이니 뭐니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마. 왜요? 그랬더니 그 철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위에가 신도시잖아요. 신도시에 차가 막히니까 신도시의 우회도로 성격으로다가 한 4차선, 6차선 되는 도로를 거기다가 딱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는 이 도시재생 사업이 국토교통부에 선정이 되든 말든 그거랑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여기는 더 고립화되고 더 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생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 도로과 과장님하고 만났어. 2번, 3번을 만나도 안 돼. 담당 팀장님이 찾아가도 안 되고 담당 주무관끼리 해도 안 돼요.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뭐 여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재생 담당 과장님이 시장님 여기 써 있죠. 행정협의회 의장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 해서 실과별로다가 이렇게 쭉 같이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당하는 팀을 다 과를 다 만나가지고 시장님이랑 회의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가서 브리핑을 했는데 쭉 브리핑을 한 다음에 근데 행정협의회 안건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당연히 얘기를 해보겠죠. 도로과 과장님한테 과장님 그 도로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도로과에서 원래 안 된다고 했었던 이유는 실시 설계라고 하죠. 측량까지 다 해가지고 설계를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생과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얘기하니까 꼭 필요한데 뭐 시장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를 얼마나 속을 태웠는데 시장님이 딱 그 자리에서 중재를 하니까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협의회는 지금도 꼭 필요한 기구이고 상설기구는 아니지만 지금도 항상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우리가 활성화계 보고서를 낼 때는 담당 여기 청주시 도시재생과도요. 담당 해당하는 과들을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한 것들을 다 회의록을 증거물로 남겨가지고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하는 그 과정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이 행정협의회가 하나 있습니다. 광역센터는 당연히 도센터니까요. 도센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기초센터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전문가 파견 이런 것들도 합니다. 우리 청주시센터는 뭐 전국적으로도 역할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기초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현장은 사업별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역할 구분 뭐 이런 게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은 도시재생의 의사결정자가 아닌 계획수립의 참여자이자 지원자라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안 그러실 건데요. 제가 항상 답답한 게 좀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렇고 특히나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서로 간의 역할 관계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냥 주민조직을 통칭해서 그냥 주민이라고 할게요. 주민이 있고요.
현장지원센터랑 기초센터를 합쳐서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시청이 있죠. 항상 이 관계에서 문제가 뭐가 만들어지냐. 자, 청주시에서는 센터라고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왜 만들었을까요? 말 그대로 중간에서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데 마을 내에서 문제가 생겨요. 뭐 A라고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니 많이 막 이런 거 또는 자기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계획 내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러면 주민 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그 주민 대표님들은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다 안 돼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대표님은 여기 시의원도 내가 잘 알고 여기 국회의원도 내가 잘 알고 여기 시장도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전화할게 라고 바로 시장님한테 가거나 시의원한테 전화를 해요. 그거는 좀 그나마 다행이에요. 바로 시청으로 찾아가거나 뭐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청으로 찾아가서 난리를 피죠. 야, 이거 뭐 주민의 의견이 최고인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말도 안 듣고 니네 대본에 다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잘라버린다. 날려버린다. 그러면 중간지원 조직은 왜 있어야 돼요? 맞아요. 마지막 결정권자는 시지만 주민의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들은요. 중간지원 조직, 현장지원센터나 또는 기초센터랑 함께 논의를 해서 그 논의된 결과가 시에 넘어가도록 하는 게 중간지원 조직이죠. 근데 또 반대도 있어. 어떤 데는 담당 주무관, 담당 팀장이 뭐 일을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우리 옆 동네인데요. 거기는 도탈모라는 모임이 있대요. 공무원 조직 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탈모가 생겼대요. 도시재생 탈출 모임. 도시재생과 가면 안 된다. 근데 거기는 10년 전부터 어떻게 했냐면 중간 지원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직접 컨트롤해요. 역량 강화 사업을 하면 공무원이 직접 가서 같이 듣고 뭐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민들의 불평, 불만, 개선사항 모든 것들은 다 공무원한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머리가 아픈 거야. 다음에 오는 사람도 그 전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우리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뭐 기초센터에서도 지금 오셨지만 본인들도 잘 특히나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서 바로 시청에 뛰어가가지고 잘라버린다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면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선정이 되면 뭐 가경동도 사업비가 나올 수 있어요. 시에서 한 뭐 1억짜리 사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도시재생 사업은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소문이 어때요? 야, 이번에 우리 동네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선정돼서 사업비가 뭐 100억이랴? 뭐 200억이랴? 그 소문이 돌죠. 소문이 돌면 히어로가 나타나죠. 근데 그분은 항상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업에 적극적인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말도 동네마다 또 다 똑같아요. 누구야? 우리 동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어. 나를 빼놓고 이런 사업을 했어? 이거는 이제 다 안 되는 사업인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재생대학을 여기 분들 2회, 3회, 4회 지속적으로 이렇게 참석하고 같이 동네를 위해서 고민하고 할 때는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알고 있으면서도 귀찮으니까 안 갔다가 사업비가 뭐 선정됐다 마을 뭐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시작이 불평불만인데다가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장을 차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생겨나.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는 아닐 수 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생각하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00억이란 돈이 누구 돈이냐? 근데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뭘 봤냐면 도시재생은 누가 주도해요? 주민 주도거든요.
그럼 저 100억은 그럼 누구 거예요? 주민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아니죠. 주민이 해야 될 역할에 해당하는 사업비와 시가 해야 되는 것과 기초센터가 해야 되는 것들이 다 분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도 또 나와요. 우리 동네 건물 짓는데 과업지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가 입찰을 받고 설계는 어떻게 해든지 시청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거는 시청의 역할이죠. 하지만 주민의 주민 주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거는 매우 당연하죠. 관심을 보이는 건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에 적당하게 요청을 한 다음에 그걸 검토해서 의견을 전달을 하는 게 좋은데 전달이 아니라 감시, 심의를 하러 시청으로 찾아가는 거는 비슷한 내용인데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중간 조직하고 주민하고 행정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업비는 명확한 겁니다. 사업비를 집행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그 공무원에 있어. 그거는 뭐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공무원에 있는 거고 적당하고 아주 적절한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는 거는 주민이 있고요. 그걸 가운데서 조율하고 전달하는 거는 중간 지원 조직이죠. 이것만 그냥 이해하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되는데 다들 여기를 조금씩 넘게 되죠. 청주는 아니지만 다른 데는 그런 곳도 많아요. 중간 지원 조직의 문제를 치면 중간 지원 조직에 있는 분들의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럴 때는 주민들이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직접 시청에 간다, 찾아간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에 계신 분들도 단순히 내가 그냥 행정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돼야지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조직은 어디까지 구성을 해야 돼요? 가경동을 예를 들게요. 이번에 작년에 선정이 돼서 가경동 이번에 사업비가 100억이 있어요. 지금 주민 조직이 있죠. 이렇게 재생대학 오시는 분들. 그러면 가경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어디까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다들 가경동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이것도 재미있는 사례를 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 지자체를 어디를 얘기하면 참 안 좋기 때문에 다 빼고 얘기할게요. 모 지자체인데 거기는 조금 중소도시의 CBD 지역, 도심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이제 전통시장도 있고 하는 그런 지역에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막 해서 활성화 계획도 쓰고 막 주민 조직도 막 만들고 하는데 중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토부의 사업이 선정되려면 지역 주민들이 실적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평가 때 맨날 물어봐요. 여기 조직, 주민 조직은 그럼 이 사업이 지금까지 올 때까지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했었냐?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걸 과거를 봤을 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 동네는 프리마켓 같은 것들을 주민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원도심이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100명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씩 회비를 내서 100만 원을 거둔 거예요. 2달, 3달을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다가 직접 프리마켓을 운영을 했어요. 대단하죠. 제가 찾아갔던데 프리마켓 열기 한 달 전부터 눈이 막 시뻘개서 막 들어가요. 막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우리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걸 이제부터 막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도 섭외해야 되고 무대도 만드는 거 돈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직접 나무 잘라갖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순서도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리마켓 하는 당일날 갔어요. 갔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은 정반대였어요. 프리마켓은 실은 우리 2대 앞에 있는 그런 데서 이제 학생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해서 중앙동에서도 프리마켓을 쭉 진행을 하는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동네 축제로 생각을 한 거예요. 프리마켓을. 그러니까 그 한 300만 원 되는 돈을 집행하는 그거밖에 안 되죠. 바로 옆에 전통시장도 붙어 있으니까 그 공간은 좋아요. 거기도 이제 차 없는 거리가 있고 한데 거기서 거의 노래 자랑 수준의 그냥 농산물 이렇게 와서 팔고 동네 사람 장기 자랑하는 이런 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지역에 계신 어떤 분이 저한테 시청을 통해서 밥을 한번 먹자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인근에 있는 여기보다 한 10배 이상 큰 대도시에서 프리마켓 기획자인 거예요. 자기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자기가 이거 전문가니까 내가 이거를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좀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기획하고 이거를 실행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판매사는 셀러라고 하죠. 셀러까지도 자기가 다 모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획이냐. 난 지역을 위해서 봉사 한번 하고 싶다.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기획 한 번도 못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는 뭐 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죠. 그분들 그 대상지에 거기 사업 선정돼서 지금 뭐 진행 거의 다 끝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협의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다. 1번. 두 번째, 제가 오면 우리 사업비를 빼앗아 갈 거야. 이분들은 사업이 선정되면 프리마켓 사업비로다가 자기네가 1년에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실행할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결과물적으로 봤을 때 1회, 2회, 3회까지 가는 걸 제가 봐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젊은 사람들이 그 고장으로 좀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될 수 있는데 오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고 1년에 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주민들한테 직접 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프리마켓을 운영해. 그래도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 시나 구에서 주민들한테 가는 돈은요. 인건비로는 책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1년에 1억 원치 일을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을 뭐 오해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죠.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주민조직은 어디까지 가경동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아더 월드죠. 전 세계 어디라도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욕심을 버리고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모셔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분명히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경동 그 주민협의체 안에 전문가가 다 있어요? 금천동에 다 있어요? 뭐 우암동에 다 있어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청주시 안에서는 찾아와서 우리가 함께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그게 주민협의체에 같이 그냥 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전문가 자문단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든 이 주민조직의 범위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성화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선정이 되면 1년 차에도 가보고 2년 차에도 가보고 3년 차에도 가볼 수가 있잖아요. 잘된 지역과 안 된 지역이 딱 차이가 뭐가 나냐면 시작할 때는 10명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안 되고 하고 9주 동안 8주 동안 쫓아다녀야 되는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정말 관심 있는 사람만 10명에서 모여서 사업이 선정돼요. 10명에서 됐어. 1년 차에 가고 2년 차에 갔더니 10명이 6명이 되고 6명이 4명이 되고 3년 차가 되면 한참 사업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회장님하고 총무만 계셔. 그런 데가 잘 되는 데일까요? 네, 안 되는 데죠. 어떤 데는 1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인원이 늘어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잘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후관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 조직에 대한 뭐 얘기니까 요거는 뭐 비슷한 얘기고요. 요거 이제 뭐 주민협의체 구성 사례, 주민자치 임원 중심의 구성, 방범협의회 바르게 살기 위원장, 자원봉사제 대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 부녀회 회장, 지도자 회장, 프로그램별 회장, 통장협의회 회장이 주민협의체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이거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왜 잘못됐을까요? 되게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저렇게 회장님들하고 통반장님만 다 모이면 소는 누가 키워요? 누가 일할 거야? 다 완장 타신 사람들인데 일할 사람이 있어요? 일 아무도 안 합니다. 저렇게 하면 각자 다
하고 싶은 말만 그리고 시키려고만 하죠. 그래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물론 방금 보여드린 그런 조직 구성 속에서 함께 하는 게 효율적이죠. 상당히 시작은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일반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주민들이 같이 섞여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재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 같이 들어와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이상적인 건데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수안보는 그 꽁요리를 해서 거기 온천이 있는 데 있죠. 거기 이제 대부분 이제 상인의 분들이 이미 주도가 돼서 조직이 만들어졌으니까 주민 조직을 가지고 도시재생 주민 조직으로 바로 가는 게 계획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일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이 없는 거예요. 다 요식업종이라든지 개인 사업자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플랜카드를 해서 수안보에 있는 20대, 30대, 40대 주민들을 모십니다라고 플랜카드를 쫙 붙였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어디 동네나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붙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만 뽑아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숫자는 틀릴 수 있는데 한 800에서 1000명 정도가 거주지, 주민으로 주소지를 여기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직접 다 우편물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오게끔. 그래서 여기 이제 날짜가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했는데 몇 월 며칠까지 관심 있는 사람 오시오 라고 해서 거기 수안보 면사무소에서 딱 기다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왜 떨릴까요? 한 명도 안 올 줄 알았죠. 왔어요. 상당히 여러분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왔고 깜짝 놀란 거는 뭐 이름은 얘기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한참 나름 그래도 얼굴은 보면 기억할 수 있는 코미디언 출신 지금은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수안보에서 유튜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아까 주민조직하면 우리 15명 해갖고 그냥 다 같이 그냥 주민조직이죠. 그게 아니라 수안보는 아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 A, B, C, D를 나누고 A 사업에는 누가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만큼, 여기에 이만큼 해서 조직을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사업별로 좀 구분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속성이 결여된 프로젝트성 주민조직은 아까 이제 우리 소 키울 사람이 없는 거는 좀 그렇고요. 소 키울 사람을 많이 찾으셔야겠죠.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답이 나왔죠? 청주시,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은 동네를 위한 사람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5분 안에 끝낼게요.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어요. 뒤에 거는 PT 안 보고 PPT 보면 답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한 군데에는 처음으로 주민자치로 해서 뭐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막 이런 걸 만들었어. 어디다 만들었냐면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엄청 적극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부녀회랑 같이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보니까 2층 공간이 남아요. 동사무소에. 거기다 뭘 했냐면 두부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홍보가 얼마나 잘 돼.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이 팔아주고 동네에서도 팔아주고 지역에서 나는 콩으로다가 해가지고 두부 만들고 하니까 친환경 쪽이고 지역 특산물을 쓰고 막 이러니까 홍보도 잘 돼서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초기에 뭐 무슨 상도 받고 뭐 했어요. 근데 뭐 잘 안 됐으니까 제가 이게 얘기하겠죠.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동사무소에서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명령, 야 이거 안 돼. 야 동사무소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기가 팍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조합이니까 너 돈을 누구는 빼간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해서 소수로 남은 사람들끼리 다시 나가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건물을 식당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두부를 또 팔았어. 각각 뭐 콩 나눠줘 갖고 콩나물도 뭐 하고 뭐 이렇게 콩도 키우고 해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했는데 또
또 망했어. 망한 건 아니죠. 장사는 잘 되는데 하지 말래요 또. 이번엔 문제가 뭐 있을까요? 두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두부 공장이죠. 두부 공장이니까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공장에 해당하는 뭐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런 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또 두 번이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조합원들도 다 떨어져 나가죠.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여기는 두유 있죠, 두유. 그러고 보니까 다 콩이네. 두유를 만드는 그거를 주민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말로는 퇴근하고 이 공장 청소하는데 3시간씩 썼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그렇게 깔끔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공장에 싹 나타난 거야. 자기가 테스트를 좀 해보겠대요.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나한테 테스트를 합격하면 그 주변에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 급식으로다가 이 두유를 뭐 매일 뭐 몇 개씩 해서 납품을 하게 해줄 테니까 나만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 맞춰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합격을 했죠. 주민들이 이제 노다지다 이거야 이제. 좀 있으면 고정적으로 납품하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그놈이 이영동 PD라고 아세요? 옛날에? 그 사람 뭐하러 다녔어요 옛날에?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나쁜 것만 찾아다녔죠. 좋은 사례로 소개가 됐네 TV에. TV에 이 집은 정말 괜찮은 집이다라고 소개가 된 거야. 동네 주민들이 하는 공장에 3일 만에 1억 얼마치 저기가 주문이 들어왔대요. 그 주문을 맞추느냐고 그게 한 3개월이 걸렸대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성공을 못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가서 이것도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다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이제 사업을 할 거잖아요. 주민 조직이. 1번하고 2번 다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아무도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내 게 아닌 거야. 그냥 하니까 그냥 아이고 와서 일 도와달라고 하면 나도 그냥 가지 뭐라고 그 어느 누구 하나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법규 검토를 안 해요. 두 번째,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니 뭐니 협동조합이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뭐 5천만 원 주고 인건비도 뭐 보조해주고 다 해. 대부분 다 거기서 뭘 못하냐면 서류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는 나중에 정부 보조금 나 안 받을래. 아, 나 그거 귀찮아서 못하겠어. 반대로 생각해봐요. 내 사업이라면 5천만 원 준다는데 서류 그거 하는 거 귀찮아갖고 근데 주민들이 그냥 모여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 번째, 맨 마지막 그 이영돈 PD 사례는 왜 망했을까요? 과잉보도? 과잉보도 계속 해주면 좋죠. 마지막은 뭐냐면 마케팅, 홍보. 이영돈 PD가 방송 때리면 방송에 한번 쫙 나오면 그게 1년 가요? 2년 갑니까? 한 달이면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만 그냥 3개월 동안 1억 5천씩 들어온 거 주문만 열심히 받아갖고 그것만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잘 됐으니까 2호점을 낸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새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 서비스에다가 같이 거기다 올려가지고 팔로를 개척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이 협동조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지도 교수님들이 훨씬 더 저보다 전문적일 거예요. 저는 그 만들어가는 설립 과정이라든지 이건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건 이건 거예요. 아무도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잘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 대상지에서 이런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갈 때는 뭐 분과를 나눠도 좋습니다. 누구는 홍보,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제조 이렇게 나눠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인 의식을 좀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